回886年，探寻传世佳酿，金源古法酿制。千年古烧锅，美酒刘伶醉。 안녕하십니까. 먼저 이 술병을 한번 보실까요? 예, 이렇게 제 손아귀에 완전히 잡히는 아주 작은 병입니다. 지금 중국에서 이런 작은 병의 술병들이 소용량의 백주들이 시중에 많이 유행하고 있습니다만은 저도 이렇게 작은 것은 처음 취해보는 것 같습니다. 가장 최근에 제가 입수한 술입니다. 얼마 전에 중국 범토에서 비행기를 타고 왔어요. 50ml입니다. 60도. 술 이름이 뭘까요? 유령취. 유령취. 요 유자가 간체인데 흔히 우리가 사람들 성씨 유시 중에 묘금도 유자라고 있죠. 이렇게 간체로 쓰고 있습니다. 유령취. 귀신, 유령이 취했다란 뜻이 아니고요. 사람 이름입니다. 중국 역사상 유명한 사람이에요. 유령이가 취한 술이다. 이런 뜻입니다. 오늘은 이 유령취 술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술 내용보다 사람 이름이 전면에 나와 있으니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가 궁금하시죠? 중국 5000년 역사에 수많은 술꾼들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 중에서 지금 후대인들에게 가장 깊이 각인되어 있는 최고의 술꾼은 누구냐? 이 양반입니다. 유령. 언제쯤 살았느냐 하면은 서기 221년에 태어났으니까 3세기 사람입니다. 위진시대. 아주 세상이 혼란스러워서요. 각국이 통일하고 점령하고 또 깨지고 뭐 이러던 시대였어요. 이 혼란기에 벼슬을 사는 것도 위험하고 권세를 쥐는 것도 불안합니다. 그럴 적에 뜻있는 몇몇 선비들이 정계를 떠나가지고 대밭에서 바둑이나 뜨고 술이나 마시면서 시를 읊으면서 지낸 똑똑한 선비들이 있었어요. 그걸 우리는 역사상 중림칠현이라고 그러죠. 7명의 현인들이 대밭에서 현실을 도피해서 소일하고 있었다라는 것이 중림칠현인데 그 7현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유령입니다. 유령. 이 양반은 고향은 저쪽에 지금의 안위성 회북이라는 곳인데 활동 무대는 낙양 근처였습니다. 기록에 보면은 이 사람은 중림 7현 중에서 사회적 지위가 가장 떨어지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참 못생겼다고 그랬어요. 온몸은 또 나뭇가지처럼 말랐고 그리고 키는 150cm가 안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뜻과 기백이 하늘을 찔러 듯해서 오히려 그에 비하면 우주가 좁았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는 뛰어난 문인이기도 했어요. 지금 전해지는 대표적인 작품에 주덕송이라는 게 있습니다. 술의 덕스러움, 술의 착함에 대한 노래, 이런 산문입니다. 술꾼다운 글이죠. 글 내용은 어떤 대인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대인이 실은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간단히 내용을 소개할까요? 그는 천지개벽 같은 큰일도 하루아침의 일로 여겼고 만년의 시간도 찰나로 생각했으며 해와 달을 자기 집에
창문쯤으로 여겼고 우주를 제 집 마당이며 길거리냐 생각하였다. 거처할 집은 없어도 하늘을 이불로 여겼고 대지를 방바닥쯤으로 생각하면서 그릴 게 없이 살았다. 집안에 머물 때는 그의 손에서 크고 작은 술잔이 떨어지지 아니하였고 밖으로 나다닐 적에는 술통을 끌고 허리에는 꼭 술병을 차고 있었다. 이렇듯 술에 힘썼으니 다른 일은 일러 못하리요. 이런 내용입니다. 최고의 술꾼다운 글이죠. 혹이 만만합니다. 그는 외출을 할 적에 늘 시종을 데리고 다녔는데 꼭 시종한테 삽을 들고 뒤따르게 했습니다. 왜냐? 늘 그랬습니다. 내가 어디서 죽건 그 죽는 자리에 네가 나를 묻으면 된다. 이런 뜻이었어요. 또 방 안에서도 늘 홀랑벗고 잤던 모양입니다. 어느 날 그렇게 자고 있는데 한 이웃이 방 안을 들여다보고 껄껄 웃었어요. 벗고 잔다. 그랬더니 유령이 그자를 나무랍니다. 나는 천지가 내 집이고 내 집은 내 옷이야. 그런데 니놈이 왜 내 옷 속을 파고 들어와서 웃고 있느냐. 이랬어요. 어느 날 유령이 낙양으로 가던 길입니다. 낙양 못 미쳐서 어느 마을에 보니까 출출하던 차에 두강주방이라는 술집이 하나 있어요. 두강 전설의 인물이죠. 중국에서 술을 최초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두강입니다. 그런데 그 술집 나무 기둥에 이런 대련이 붙어 있어요. 우리 집 술을 마시고 3년을 취하지 아니하면은 술값을 받지 않는다. 그걸 읽어보고 유령이 심기가 뒤틀렸어요. 자기가 전국을 다니면서 좋은 술을 마셔봤는데 그렇게 자기를 온전히 취하게 하는 술을 만나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문을 닫아라 하고 3일을 내가 먹겠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두강이 두 잔 이상 마시지 말게 그래요. 관둬라 하고는 한 잔, 두 잔, 석 잔을 마셨어요. 그리고는 유령이 말합니다. 야, 자네 집 술 이상하다. 두 잔 마실 때까지는 달고 시원하더니 석 잔 마시고 나니까 천지가 돌기 시작하네. 낙할난다. 하고 나왔어요. 그리고 낙양도 포기하고 제 집으로 돌아와 버렸어요. 그리고 부인 보고 나 오늘 밤 못 넘기고 죽을 거다 라고 하고는 숨을 거둬버려요. 장례를 치르고 묻었어요. 3년이 흘렀어요. 어느 날 한 남자가 이 유령을 집을 찾아왔어요. 나 두강이라는 사람인데 남편 어디 있느냐고. 왜 그랬더니 3년 전에 우리 집에 와서 술 먹고는 술값 안 내고 그냥 가버렸다. 취해가지고. 술값 받으러 왔다. 그랬더니 부인이 화가 치밀었어요. 네 집 술 먹고 내 남편이 죽었는데 뭔 술값이 있냐라고. 그랬더니 두강이 깜짝 놀라면서 어디 묻었어요. 빨리 가봅시다. 죽은 게 아니에요. 하고는 막 달려가. 그래서 무덤을 파봤더니 판 속에 유령이 썩지도 않은 채 오히려 낯빛이 벌겋게 조온한 식으로 누워있어요. 두강이 막 어깨를 쳐 일어나기 얼른 전에 이랬더니 잘 잤다 하고 기지개를 켜면서 유령이 일어났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나온 말이 중국 술꾼들한테 회자되는 유명한 구절입니다. 즉 두강이 술을 만들고 유령이 취했다라는 겁니다. 유령이 취하다,
유령취. 이제 이 술 이름의 유래를 알만하겠죠. 그죠? 이렇게 평생을 술로 지내면서 숱한 일화를 만든 유령이었는데 일찍 죽었을까요? 진짜는 아니에요. 80까지 살았습니다. 그 시대에, 3세기에. 그러니까 술이 꼭 수명하고 관련 있는 것만은 아닌 듯 싶습니다. 지금 이 유령치 술 회사는 하북성 허베이 바오띵에 있습니다. 보정시라고 합니다. 북경에서 차로 1시간만 서남쪽으로 내려가면은 보정시에 닿는데 그 보정에 딸려있는 작은 현 하나 서수라 그럽니다. 스위스입니다. 거기에 공장이 있어요. 이 술 회사는 유령이라는 그 브랜드 이름으로도 유명하지만은 고고학적으로 깜짝 놀랄 만한 일을 만나게 됩니다. 1997년이었어요. 공장 청축 공사를 하다가 또 여기서 옛 우물트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관계기관에 보고를 하고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심상치가 않아요. 보통의 유적지가 아니야. 그래서 이듬해 1998년 북경에서 전문가 발굴팀이 와가지고 전체 지역을 조사를 했는데 놀랍게도 이 양조장 유적지는 금나라, 원나라 때부터 만들어져 지금까지 사용되어 오고 있다는 것을 알아냈어요. 그것을 유령취 유적지라고 합니다. 시대가 900년 전이 됩니다. 이 중요도 때문에 2006년 국가는 이 유적지를 국가 중점 문물로 지정합니다.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국보보물입니다. 그래서 지금 잘 정부에서 관리되고 있고 물론 거기서도 지금 현재 술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전국 백주 회사들이 자기네 발효 구덩이가 얼마나 오래됐다고 서로 다투고 자랑하고 하는 까닭이 뭘까요? 즉 발효 구덩이는 오래되면 될수록 좋다라는 그 이유 때문입니다. 흔히들 좋은 구덩이에서는 좋은 술이 나온다. 어느 정도냐? 인류 구덩이에서는 보통 90% 정도가 우수한 술이 생산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보통의 일반 구덩이에서는 좋은 술을 30% 정도밖에 얻질 못한다고 해요. 이러니까 발효 구덩이 갖고 그렇게 신경을 쓰고 또 논쟁이 벌어지는 겁니다. 아무튼 유령치 회사의 이 유적지가 발견됨으로 해서 이제 역사는 또 달리 편성됩니다. 그래서 1번 유령치 900년, 수정방 600년, 그 다음 늘 그동안에 국교라고 자랑했던 루저우라오자오 노주노교가 440년, 금남춘이 300년, 이런 발효지 역사가 편성되는 겁니다. 지금 요 술은 유령치라는 밑에 작은 이름이 하나 붙어 있어요. 만단 주림이라고 되어 있어요. 만단, 만개의 항아리, 주림, 술, 숲입니다. 만단 주림이라는 술 이름을 붙인 유령치 술들은 대개 요 형태입니다. 까만 항아리 형태입니다. 일반적으로 술을 백주회사들이 정류해낸 술을 장기간 저장, 숙성시키기 위해 가지고 지하 창고나 자연 동굴 속에 넣고 이렇게 하는데 유령치 회사는 다른 방법을 씁니다. 그 커다란 항아리를 우리나라 김장똥 묻듯이 땅에 묻어요. 지금 유령치 회사에 가보면은요, 그 항아리 묻은 숲이 있습니다. 소나무, 은행나무가 쫙 빡빡하게 우거져 있는데 그 틈새에 이 독들이 쫙 묻혀 있습니다. 총 몇 개? 1만 개가 묻혀져 있어요. 기네스북에도 올랐습니다. 이 장관이. 거기서 나온 술이 만단 주림입니다.
이제 한잔 해보려고 합니다. 요 리본을 풀고요. 지금 중국 술꾼들의 셰풍속도 하나, 서너 명이 이렇게 음식을 놓고 둘러앉으면은 요런 작은 병들을 각 한 병씩 쥐고는 요렇게 잔도 필요 없습니다. 자기 취향대로, 자기 용량대로 마시면 됩니다. 예, 60도라 그랬죠. 강렬합니다. 그래서 탁 들어가는 순간에는 목구멍을 이술이 딱 막아버리는 듯 얼른 넘어가질 않아요. 그러다가 넘기고 나면은 한꺼번에 쫙 폭포처럼 내려가고, 그 다음 뒤에요, 뭐랄까요, 시원한 바람 같은 것이 싹 뒤따라 흘러 들어갑니다. 경쾌해요. 제가 중국 백주 중에 진짜 뭐 다른 사람들한테 추천하는 그런 술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유령취입니다. 제가 중국에서 처음 이 술을 만나서 마셔보고 그때 그 느낌 지금 다르지 않습니다. 처음에 탁 치고 그 다음 경쾌해집니다. 아주 가벼워요. 그리고 혀의 뒤끝에서부터 단맛이 싹 오히려 역으로 거슬러 올라옵니다. 꽃이 모란꽃, 뭐 작약꽃 이런 큰 꽃이 확 한꺼번에 퍼지듯이 향이 입안에 물려져요. 중후한 맛은 없습니다. 오히려 가볍고 맑고 그리고 예리합니다. 제가 중국 백주를 음미할 적에 예리하다, 날카롭다는 표현을 거의 안 쓰는데 요 유령취 술이 그 맛을 지니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이 술을 좋아합니다. 더 좋은 점은 이 술의 가격대가 그 술꾼들의 주머니 사정에 맞게끔 다양하게 펼쳐져 있습니다. 비싸지 않아요. 지금 유령취 취3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는데 그게 중국 돈 70위안 정도니까 만원 조금 넘습니다. 그리고 취6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이 90위안 정도니까 우리 돈 한 15,000원 가량. 그 위에 단계가 주객 170위안이니까 한 3만원 정도. 제일 비싼 술이 유령취 비양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1,000위안 이런 가격대입니다. 한 잔 더 보고요. 좋습니다. 아무튼 우리나라 백주 마니아들도 기회에 있으면 이 유령취 술을 한번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천하술꾼 그 호기롭고 그러면서 한평생을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떠난 그의 일생을 한번 거슬러보는 것도 좋겠죠. 큰 관직에도 오른 적이 없고 남겨놓은 저서고 뭐 이런 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키 작고 못생기고 신분도 낮았던 유령이 죽고 나서 더 유명해져 갖고 지금 중국의 여러 도시들이 자기네 도시가 유령과 관련이 있다고 해놓고는 곳곳에 유령의 무덤이 있습니다. 산동의 조장시, 안휘의 회북시, 그 다음 아까의 바오띵에 지금 잘 가꾸어지고 있는 무덤만 6개가 됩니다. 죽은 육신은 하나밖에 없었을 텐데도 그러한 유령의 술로 시작돼서 술로 끝난 유령의 생애를 한번 반추하면서 한껏 취해보는 것도 괜찮을 듯 싶습니다.